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요즘에는요. 10,000원 한 장으로 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0,000원 한 장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든든한 보장을 가져갈 수 있다면 믿겨지시나요?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10,000원 한 장으로 큰 보장 가져갈 수 있는 특별한 보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험을 가입하실 때 비싼 보험료로 고민이셨다면 이 시간 꼭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이대질환 보험에 대해서 또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 비교 분석까지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가장 합리적인 보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궁금증 모두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편안하게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요즘 세상에 단돈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10,000원 한 장으로 큰 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 특별한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안수연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프플랜의 안수연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많이 불안하시죠? 그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단돈 10,000원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플랜 정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달에 10,000원. 이 한 달에 10,000원이라는 돈은요. 누군가한테는 차 한 잔 값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밥 한 끼 값이 될 수도 있는데요. 크게는 몇백만 원의 가치를 만들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오늘의 플랜 정보는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이 10,000원입니다. 이 10,000원으로요, 알찬 구성을 해봤습니다. 척추는 20대부터 퇴행을 시작합니다. 연령대별 남녀 척추 질환 환자 수인데요. 20대부터 쭉 올라가다가 이 40대에 머물어서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성은요, 남성에 비해서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이 약하고요. 여성 호르몬은 척추나 관절을 보호하는 보호막인데요. 50대에 접어들면 여성분들 폐경 많이 하시죠. 폐경을 하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50대 여성분들에서 가장 많이 척추 질환 환자 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2025년은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 인구가 되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 척추관 협착증이 고령화 시대라서 그런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자 수를 보면은요, 50대부터 64세 분들이 31%, 그리고 65세 이상의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무려 62%나 됩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척추와 척추의 사이가 밀착돼서 눌러서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행이 힘듭니다. 걷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갑자기 걷기가 힘들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아서 수술을 많이 하는데요. 수술이 많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의사의 수술 권유로 인해서 수술을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환자가 한번 수술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매일 아프다가 어느 순간 통증이 사라진다면 그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신기 의료기술 도입입니다. 예전에는 척추 수술했다고 하면 병원에 입원해서 며칠간, 장기간 꼼짝도 못하고 이제 입원해야 됐다면 현재는 당일 입원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의료기술로 인해서 또 척추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이유는 유병률 증가입니다. 노령화되면서 당연히 오래 많이 걷고 오래 살기 때문에 유병률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척추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술을 한 번만 하나요? 아닙니다. 재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1년 이내에 재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10%, 쭉 가서 5, 6년 이내에 수술을 다시 하시는 분들이 21%나 됩니다. 척추 수술을 한 번 하셨던 분들은 통증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술을 선택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오늘의 보장 플랜 A입니다. 내가 수술을 한 번 한 적이 있어도 다시 수술비가 가입 가능한 플랜인데요. 이 플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10,000원으로 다 가져갈 수 있는 이 보장 내용입니다. 척추가 아파서 허리 쪽이 만약 더 나중에 수술을 생각해서 병원으로 가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내가 허리가 안 좋은데 나중에 수술할 것 같다. 아니면 수술 한번 했는데 또 수술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험 준비를 하려고 했을 때 알아보셨을 겁니다. 척추가 안 좋으신 분들은 한 번이라도 병원에 가신 적이 있다면 이 상해 쪽과 상해 휴장의 3%의 이런 담보는 보장을 가져가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척추가 아프신 분들은 아무래도 반사신경이 빠를 수가 없죠. 그러면 이런 상해나 이런 휴장에 노출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A 플랜에서는 휴장에 1억 원이고요. 그리고 상해 수술비가 50만 원, 그리고 수술 기법에 따라서 최대 150만 원을 동시에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척추로 질병으로 수술을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수술비 보장이 가능한 보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열했더니 잘 와닿지가 않으시죠? 그럼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튀어나온 거예요. 급정거를 하죠. 넘어집니다. 무릎으로 넘어졌더니 골절이 됐네요. 뼈에 금이 갔습니다. 그럼 당연히 응급실을 가야겠죠? 그러면 응급실비 3만 원, 골절진단금 30만 원 받을 수가 있고요. MRI를 찍었더니 무릎이 완전히 손상이 돼서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상해 수술비 50만 원, 또 플러스 수술 기법에 따라서 최대 150만 원 받으시는 거고요. 내가 평소에 허리가 안 좋았는데 넘어지면서 허리까지 삐끗한 거예요. 그런데 추간판이 탈출한 겁니다. 그러면 상해 수술비 20만 원 또 받으시는 거고요. 이 3대 하지 관절 같은 경우는 고관절, 무릎 관절, 그리고 발목 관절을 말하는데요. 발목이 삐끗해서 뼈에 이상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면 10만 원 받으시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한 번이라도 척추로 인해서 병원 가셨던 분들은 20만 원이지만 내가 여태까지 척추로 인해서 병원 간 적이 없다. 그러면 척추, 상해나 질병 수술에 대해서 100만 원을 수술할 때마다 보장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대 하지 관절에 대해서는 50만 원씩 보장을 받는 게 A 보장이고요. 단돈 10,000원의 이 모든 보장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20년 동안 안 오르는 보험료입니다. 20년 동안 10,000원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B 플랜입니다. 부족한 휴장애. 만약 한 번이라도 보험 준비를 하려고 알아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내가 고혈압이나 고지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상해 휴장애가 가입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1억 원은 준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척추로 도수치료나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나는 단지 몇 번 도수치료 받았을 뿐인데 왜 상해 휴장애가 안 되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런 분들도 최대 1억까지 가능한데요. 여기서 주목하실 점은 80세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80세까지. 우리 부모님
허리 아프시고 뼈 약하시죠. 당연히 뼈가 약해지잖아요. 이 나이 되면은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만약 휴유장애를 당했다. 그러면 1억 원인데요. 휴유장애는 영구히 휴유장애는 받아야지만 받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휴유장애는요. 이 관절이 상해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했을 때 제 역할을 못하면 이게 5%입니다. 그리고 만약 허리가 안 좋아서 제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10%, 뚜렷한 장애가 나타나는 장애다. 그러면 15%, 완전히 심각한 휴유장애다 하면 20%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게 상해 휴유장애입니다. 이 상해 휴유장애라는 게 우리의 그 생활 중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졌는데 넘어지면서 손목이 바깥쪽이 아닌 안쪽으로 꺾여서 완전히 장애가 남았다. 그래서 인공관절을 해야 된다면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30%의 휴유장애입니다. 내가 내 몸에 이 뼈와 관절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관절을 삽입을 해야 된다면 인공관절 삽입은 30%의 휴유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들 허리 많이 아프시죠? 그리고 무릎 많이 아프십니다. 만약 3개월 안에 병원 간 적만 없으시다면 누구나 준비할 수 있는 보장 내용이 B플랜인데요. 인공관절 삽입하시면 30%, 만약 내 손가락 하나가 제9시를 못한다면 마디 하나에 5%입니다. 예, 오늘의 보장 내용은 정말 믿기가 힘든 보장이죠. 예, 10,000원입니다. 이 10,000원으로요. 18세부터 이 80세까지 동일한 보험료 10,000원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80세까지 이 상해 3% 이상의 휴유장애를 1억 원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리르문은요. 3개월 내에 치료력만 없으면 가능하세요. 누구나. 그래서 만약 3개월 동안 병원 간 적만 없다면 내가 고혈압이든 당뇨든 기존에 병력이 있어서 있던 분들도 누구나 1억을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 납입하는 중간에 혹시나 자동차로 인해서 진단을 받는다면 납입이 면제되는데요. 이 납입이 면제되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내가 수술 안 해도요. 코뼈가 만약 금이 가거나 부러졌다면 아니면 쇄골, 어깨 뼈가 골절이나 금이 갔다면 또 고관절이 대퇴부죠. 여기가 뼈와 뼈 사이가 이렇게 탈구가 됐다 하더라도 그리고 발목 관절이 빠지기만 했어도 납입이 면제되는 플랜입니다. 그러면 최종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한 달에 10,000원이라는 돈으로 내가 척추를 수술한 적이 있어도 상해든 질병이든 척추 수술비를 반복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게 오늘 보장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80세까지 상해 휴유장애입니다. 3%, 80%가 아닌 3%의 상해 휴유장애를 80세까지 단돈 10,000원으로 준비할 수가 있고요. 내 직업이 무엇인지, 내가 운전을 하는지, 3개월 안에 치료받은 적이 있는지만 알려주고 10,000원으로 이 보장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자동차로 인해서 만약 진단을 받으면 특히나 고관절이 빠지거나 아니면 발목 관절이 빠지기만 해도 납입이 면제되는 내용이 오늘의 보장 내용입니다. 네, 단돈 10,000원으로 내가 허리가 아플 때마다 수술을 할 수가 있다면, 그리고 내가 만약 내 몸에 영구적인 장애는 언제 발생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단돈 10,000원으로 이런 보장을 모두 든든하게 갖고 갈 수가 있다면 시청자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라이플랜데이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10,000원의 행복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도 상관없고요. 병력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단돈 10,000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특별한 상해 보험을 오늘 소개해드렸는데요. 요즘 물가가 물가인지라 정말 10,000원 한 장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자, 여러분들 특히나
허리 문제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나이를 불문하고 이 허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까지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이 척추 쪽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매번 10,000원의 보험료로 100만 원의 수술비를 받아갈 수 있다고 하고요. 척추 쪽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20만 원씩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보험이라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보험사에 허리 수술을 한 적이 있다고 고지를 하니까 상해 후유 장애 쪽 담보를 빼야 한다 이런 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왜 그런 걸까요? 네, 사실 허리 같은 경우는 몸의 중심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쪽에 만약 고장이 났다면 행동하는데 약간의 제한이 따릅니다. 저 같은 경우도 허리가 안 좋아서 앉았다가 일어나면은요,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허리를 바로 펴기가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만약 그 상해라는 거는 갑자기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 내가 넘어졌을 때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빨리 대처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해 수술이나 이런 상해 후유 장애 이런 담보를 보장 준비할 때 그쪽은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플랜에서는 내가 척추로 인해서 병원이 간 적이 많이 있어도 현재 수술을 많이 받은 적이 있어도 보장을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든든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공부하는 학생분들부터 비롯해서 사무직 그리고 어르신분들도 여러 가지로 허리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이것만 빼고 조금 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은 여러분들이 병력이 있으셔도 상해보험 가입 가능하고 척추에 대해서 이 상해 쪽 그리고 질병 쪽 수술비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해 후유 장애는요. 우리가 가입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받고 또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상해 후유 장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80% 이상의 상해 후유 장애, 80% 미만의 상해 후유 장애인데요. 80% 후유 장애 같은 경우는 이상의 후유 장애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만 받을 수가 있지만 80% 미만의 그 후유 장애는 반복적인 보장입니다. 만약 내가 손가락이 다쳐서 이 손가락이 재구시를 못할 때 이쪽으로 또 받고요. 또 넘어졌는데 손가락 아닌 발도 문제가 되고 발목도 문제가 되고 허리가 문제가 된다면 각각 퍼센트를 받아서 80%에 있는 가입 금액이 될 때까지 반복 보장이 되는 거고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복 보장, 무한 보장이기 때문에 한 번 준비만 하셨다면 내 몸 전체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상해로 인해서 생길 때마다 반복적으로 몇 프로 또 몇 프로 반복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보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특별한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게 상해 후유 장애인데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이런 보장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가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수현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여러분들 부담 없이 딱 10,000원으로 준비할 수 있는 상해 보험을 소개해드렸어요. 특별히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10,000원으로 똑같이 가입 가능한 데다가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술비까지 함께 준비할 수 있는 플랜이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렴한 보험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내 보험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까지 24시간 전화 문자 번호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 플랜 ABC 주제는 2대 질환 보험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 신경유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뭐 당뇨도 그렇고요, 또 혈압 쪽 문제도 그렇고 이 대표적인 성인병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혈관 질환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오늘 2대 질환 쪽 보험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뭐 이대 질환 쪽에서도 4060이라고 해서 40대부터 60대까지 가입 가능한 예.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렇게 두 가지 진단비 수술비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4060 지금 많으실 것 같고 네. 보험이 가장 필요한 나이잖아요. 맞아요. 가장 질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나이고 꼭 준비하셔야 할 나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2대 질환 쪽 어떤 것부터 봐볼까요? 자, 이대 질환이 먼저 생기기 전에 항상 선행 질환이 먼저 있잖아요. 예. 선행 질환이라는 거는 보게 되면 고혈압이나 당뇨, 가족력 이런 것들을 중요시 생각하는데 선행 질환에 있어서 얼마나 위험률이 높은지 통계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먼저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비고혈압인 분들에 비해서 심장 질환이 걸릴 확률이 2배가 훨씬 높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 없으신 분보다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무려 5.2배가 높게 나왔습니다. 5배가 높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심장 질환과 뇌 질환이 있으신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질환이 없으셨던 분들에 비해서 무려 3배가 더 뇌경색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통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정말 이런 게 있다면 더욱더 우리가 신경 쓰고 보험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자, 4060 세대, 자, 뇌혈관 질환 그리고 혈성 진단비나 수술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네. 자, 그래서 통계 자료를 하나 네. 여기 준비해 봤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고혈압하고 당뇨가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4년 동안 무려 23만 명이 213만 명이 더 늘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건데 이 숫자상으로는 많다라고 느껴지지만 예. 사실 좀 자세히 보면 지금 현재 제주도 인구가 67만 명이라고 해요. 예. 그러면 제주도 인구의 2배 가까운 분들이 4년 사이에 고혈압 당뇨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제주도 인구의 2배면 정말 그렇죠. 많은 분들이 네. 지금 뭐 식습관 때문일까요? 젊은 분들도 요즘은 이렇게 혈관 문제 있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사실 많이 생각되는 게 식습관 문제. 우리가 예전에는 뭐 이렇게 패스트푸드 이런 거 먹지 않고 술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네. 식습관뿐만이 아니고 거기다가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문제점이 이제 나이 드신 분보다 젊은 분들이 이런 문제점이 더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 여기 자료 하나를 보시면 네. 젊은 분들 30, 40대가 당뇨에 걸리는 확률을 봤더니 예전에는 사실 나이 드신 분들만 당뇨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요즘에는 30대, 40대 보면 300% 이상이 증가를 했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높은 수치가 3배 이상 당뇨 환자가 고혈압 환자가 증가했다니까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게 당뇨 같은 경우에는 긴 세월을 지나가면서 합병증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예. 근데 젊었을 때부터 당뇨가 생겼다는 것은 심뇌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문제죠. 그렇죠. 요즘 뭐 건강을 다들 챙긴다고는 네. 하지만 생활 습관이나 이렇게 뭐 라이프 스타일이 네. 변화를 하면서 젊은 분들까지 당뇨가 생기니까 정말 40대에서 60대 분들은 보험을 꼭 준비해야겠다는 꼭 생각이 준비해야 들어요. 돼요. 보험료가 얼마나 들까요? 자, 이 보험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보험료도 네. 중요하죠. 근데 준비하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네. 준비하는 방법을 보면 자료에 보시면 뇌혈관 질환하고 이제 예시를 들어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수술비 두 가지로 준비할 수가 있는데 예. 진단비는 일회성만 나가는 거예요. 딱 진단에 걸리면 딱 한 번 나가고 수술비는 할 때마다 반복을 하게 되는데 같이 1,000만 원을 받았을 때 보험료를 보게 되면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받을 때 16,200원을 납입을 하시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2,400원을 납입하시면 1,000만 원의 수술비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같은 1,000만 원인데 보험료엔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또 수술비만 다 준비하시면 좋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생겼을 네. 발병을 했을 때 수술을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아, 처음에는 수술하지 네. 않고 그러니까 좀, 진단비를 네, 준비해 놓으면 먼저 일단 받고 수술을 안 하면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진단비와 받고 나서 나중에 상태가 나빠지거나 그러면 수술비를 또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단비와 수술비를 적절하게 잘 조합을 하셔야 돼요. 그렇겠네요. 진단비도 받고 수술비까지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제일 좋은 보험 준비가 네.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준비가 가능할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준비가 가능한지 제가 네. 플랜을 한번 짜와봤습니다. 자, 진단비와 수술비를 적정하게 하는데 세 군데 A사, B사, C사 세 군데 회사로 준비해봤고요. 2대 질환에 대해서 진단비는 500만 원씩 각각 준비하고 수술비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각 1,000만 원, 그리고 1호종 수술비, 5대 기관 수술비, 그리고 다양한 수술비들을 이렇게 합쳐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랬을 때 A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다 그러면 총 수령하실 수 있는 보험금이 3,100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고요. 네. B사 같은 경우에는 3,6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C사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보험금은 40세부터 50세까지 가능한 금액이고요. 50세 이후에는 A사는 2,300만 원, B사, C사 동일하게 2,300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바로 5대 기간 수술비인데요. 이 5대 기간 수술비는 회사마다 가입 조건이 좀 다릅니다. A사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했을 때 첫 번째 처음 한 번만 주고 B사 같은 경우에는 2번, 3번 계속 반복을 해 수술을 해도 연간 한 번씩은 계속 주게 돼 있고요. C사 같은 경우에는 5대 기간 수술비 자체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보험료를 좀 구체적으로 비교해보고 네. 장단점도 한번 파헤쳐볼까요? 네, 보험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A사 같은 경우에는 자, 최소 보험료가 5만 원이에요. 그래서 5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다가 5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보장을 좀 추가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최소 보험료가 5만 원이기 때문에 거의 5만 원의 준비가 가능하시고 이제 제일 비싼 거는 아무래도 보장이 높은 B사고요. 그리고 C사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그 젊으신 분들한테는 보험료가 싸지만 뒤에 가서 50대 이후에는 C사가 보험료가 조금 비싸게 나와 있습니다. 그 대신 보장은 좋아요. 네. 그러네요. 네. 장단점을 마지막으로 네. A사, B사, C사 장단점 마지막으로 비교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장단점 보면 A사 같은 경우에는 50세 이전에는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보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뇌혈관 질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좀 더 내신다면 혈관 질환 수술비를 2천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을 보게 되면 5대 기간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만 받으실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B사 같은 경우는 좀 비싸고 그런 점이 있고 C사 같은 경우에는 51세 이후에 수술비와 진단비가 높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술비에 대해서 5대 기간 수술비는 없지만 이제 종수술비도 없지만 여기 보시면 100일대 질병 수술비가 2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5대 기간 수술비가 없고 보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0세 이전에는 A사가 조금 보장이 유리하고요. 50세 이후에는 C사가 보장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보험을 추천해 주셨는데 나이대별로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네. 나이대별로 추천해 주시는 보험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50세 여성분 특히 예. 여성분일 때는 50세 이전에는 A사가 가장 보장도 넓고 보험료도 적정 수준이고요. 51세가 넘으셨다 그러면 내가 보장을 좋게 받고 싶다 하면 C사로 가입하시는 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50대 전후로 추천해 네. 주시는 보험사가 달랐어요. 마지막으로 2대 질환의 보험에 가입할 때 체크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네, 2대 질환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체크 포인트 보면 첫 번째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보험, 갱신이 아니고 내가 딱 20년만 내고 100살까지 보장받는 평균 수명에 대비해서 내가 수입이 생길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입이 있는 동안 납입하시고 보장을 길게 받으실 수 있는 갱신이 아닌 비갱신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수술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심장 질환 수술비나 이런 경우에는 반복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비가 반복 지급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수술을 하셨을 때 관열인지 비관열인지. 관열이라는 것은 가슴을 열고 메스를 대고 사람이 째서 하는 수술인데, 의료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관열보다는 비관열 수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거의 비관열 수술로 갈 수 있으니까 수술비가 관열인지 비관열인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현재까지는 수술비가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의료기술이 훨씬 좋아지면서 인공지능이 수술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수술은 굉장히 간단하면서 자주 하는 수술이 될 거예요. 그러면 보험사는 수술비를 지금 이렇게 저렴하게 나와 있는데 계속 많이 하게 된다면 보험회사 손해율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높인다던가 아니면 보장을 작게 한다던가 이렇게 선택을 할 텐데, 두 가지가 다 해당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오르지 않았을 때, 보장 범위 넓을 때 빨리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체크 포인트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신경이 전문가와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고요. 40대에서 60대 분들께 특히나 정말 필요한 혈관 질환 쪽 보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당뇨나 고혈압 같은 거 정말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생기게 되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요. 미리미리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진단비와 수술비를 함께 조합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0대 이전 30대 분들도 요즘 정말 많은 성인병들을 걸리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궁금치신 분들은 연락 주셔가지고 1:1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네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전화 문자 통해서 1:1 상담 지금 실시간으로 도움드릴 거고요. 먼저 첫 번째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보험 가입을 했는데, 예. 제가 납입하고 있는 금액이 좀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예, 40만 원 가까이면 지금 부담되는 상황은 아니신가요? 좀 부담된다고 하면 부담되죠. 하지만 이제 보험료 대비 보장이 괜찮은지 먼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자, 네네. 지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게 51세입니다. 네, 50대 초반이시고 혹시 건강하시고 병력이나 가족력은 따로 없으실까요? 예, 지금 건강한 그런 건 편입니다. 없으시고요. 예. 그럼 좀 궁금한 게 지금 보장의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잘 봐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50대 초반이신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무배당 뉴 마스터 암보험은 이미 납입이 완료된 상태고요. 다사랑 유니버셜 종신보험, 그리고 카네이션 하나로 보험, 내 맘 같은 CI 보험까지 지금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40만 원 가까이 되네요. 자, 문의사항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험료가 좀 저렴한 편은 아닌데 지금 보험료 대비 보장이 적절한지 궁금하시다고 하고요. 아직은 건강에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하십니다. 안미정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화 진짜 잘 주신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총 4건의 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신데요. 이 특징이 보니까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으세요. 네. 네. 사망에 대한 부분만 빼고는 나머지 어떤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부분이 다 60세, 80세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전화 진짜 잘 주신 것 같고, 점점 평균 수명이 늘다 보니까 80세로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그 납입 완료되신 그 뉴 마스터 암보험 같은 경우는 5년 납입 기간으로 납입은 다 끝나셨어요. 근데 네네. 이게 그 보장 기간이 60세까지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9년 정도는 이제 보장을 갖고 가실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암에 대해서 보장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암보험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네. 번째, 그 아마 가족분들을 위해서 그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매달 한 15만 원 정도, 14만 6천 원씩 나가고 있는데, 네. 이거 꽤 오랫동안 납입을 하셨어요. 지금 한 15년 이상 납입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그 특약 부분이 이제 그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종신이야말로 뭐 사망에 대한 거는 종신까지 갖고 가지만, 그 외에 특약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뇌출혈 진단비라든가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같은 경우 1,000만 원씩은 가입은 되어 있는데, 역시 80세까지밖에 보장을 못 받으세요. 그래서 예, 이 부분도 보완이 돼야 되고, 특히나 이게 이제 조금 더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진단비라든가 허혈성 심장 진단비 같으면은 좀 난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 가장 보장 범위가 좁은 부분으로 지금 가입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요것만 갖고 유지하시기에는 좀 불안하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떻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냐면요. 그 네네. 제목 보면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예. 시청자님께서 앞으로, 그러니까 이달부터는 이 보험료는 내지 않으셔도 보장은 끝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앞에 유니버셜이라는 기능이 시청자님께서 여태까지 15년 이상 계속 납입을 하셨으면은 그 사이에 이제 그 적립보험료가 계속 쌓여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갖고 앞으로 납입을 하셔야 될 보험료를 대체 납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부터는 이제 보험료는 안 내셔도 보장은 끝까지 이제 뭐 80세까지 특약 부분은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역시 종신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사망에 대한 부분도 끝까지 유지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네네. 대체 납입으로 이렇게 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예, 세 번째 그 카네이션 하나로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지금 갖고 계신 보험 중에서는 그 보장 내용이 좀 짜임새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뇌혈관 진단비도 1,000만 원이 들어있고, 일반암 진단비도 2천만 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허혈성 심장 진단비도 1,000만 원이 들어있긴 한데, 역시 아쉬운 점이 80세까지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점이죠.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이제 유지를 하시면 보험료가 53,000원이기 때문에 뭐 그닥 부담스럽지 않게 좀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유지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다음에 그 CI 보험이 있는데요. 이 네.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시청자분께서 그 앞으로 그 보상을 받으실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사망보험금에 대한 그 5천만 원은 보장은 갖고 가시지만, 만약에 여기 보면 중대한 CI 상태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네. 사실 이 중대한 CI 상태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실 확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료가 상당히 좀 가장 비싸요. 19만 4천 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 조금 정리를 하셔서 좀 그동안 좀 보험료 내신 거 아깝긴 하시겠지만 앞으로 유지하셔야 될 게 훨씬 많으니까 아마 정리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지금 보면 보장이 많이 비어 있고 80세 이후에는 아예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좀 더 단단히 이렇게 좀 강화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그 납입 완료되신 뭐 암보험은 60세까지 계속 이제 보장만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유니버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는 더 이상 내지 마시고 보장만 끝까지 이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하나로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유지를 계속 하셔서 그 뇌혈관 뭐 3대 질환에 대한 부분은 보장 받으시면 되고, 마지막 그 CI 보험 같은 경우는 그 좀 정리를 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은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으로 해서 질병이나 상해에 관해서 앞으로 이제 조금 이제 51세시면 점점 이 보장이 좀 필요하신 나이잖아요.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장 받으실 수 있게 통합보험을 하나 가입을 하시는 것을 제안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그 시청자님으로 해서 한번 저기를 해봤습니다. 그 설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20년 납이고 이제 비갱신형 상품이에요. 그리고 100세까지 80세가 아니라 100세까지 보장 예, 예. 예, 보장 받으실 수 있으면 훨씬 더 든든하시겠죠. 예, 좋죠. 네. 예. 그래서 그 보장 내용을 좀 보면은 암 진단비 1,000만 원이고요.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뭐 심장 질환 진단비 1,000만 원. 그다음에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그 수술비 역시 뇌혈관 수술비, 허혈성 수술비 역시 1,000만 원씩인데 이 수술비는 1회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수술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다음에 암 수술비 역시 300만 원.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뭐 상해 수술비라든가 질병 수술비 그리고 각종 질병에 대한 어떤 부분을 보장받으실 수 있는 그런 질병 수술비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 보험료가 10만 2,592원입니다. 예. 이 정도면은 좀 어떠세요? 예. 좋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그동안 그 보험료 내셨던 게 한 달에 39만 3,650원이셨잖아요. 그런데 예. 요거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 이제는 한 달에 15만 5,500원 정도만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한 달에 한 23만 원 정도 훨씬 네, 절약이 됐죠. 예, 많이 되네요. 네. 그러네요. 시청자님. 네, 예, 오늘 예. 전화 너무 잘 주신 것 같아요. 예, 너무 일단 지금 고맙습니다. 예. 가장 큰 문제가 만기가 짧았고 보장도 아쉬웠잖아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리모델링을 하면은요. 진단비와 네. 수술비 보장은 추가로 좀 챙겨 가시면서도 이 보험료가 4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뚝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렇네요. 좀 보험료를 매달 크게 아껴가시면 부담도 덜어가실 수 있겠고 보장도 탄탄해지니까 이렇게 바꿔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시청자분들도요, 이렇게 보험료를 뭐 40만 원, 30만 원 많이 내고 있다고 무조건 보장이 좋은 건 아닙니다. 저희에게 증권을 보내주셔가지고 정말로 보험료 대비 보장이 괜찮은지 확인을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보험에 고민 있으신 분들도 문자로도 상담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하나 열어볼까요? 자, 3012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운전자 보험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1억 원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자, 신경희 전문가님,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말이 좀 어렵죠. 네. 증권을 보셔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되게 고민스러워서 문자로 주신 것 같은데 이제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크게 사고가 나서 내가 예를 들어 봉고차에 5명이 타고 있다. 그 사고가 났는데 봉고차가 전복이 되면서 다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42주 이상이나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형사적으로 합의를 봐야 되거든요. 내가 돈을 내고 이분들한테 개인적으로 한 명씩 합의를 봐야 되는데 이 합의금을 지원을 해주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제 1억 원까지만 지원이 된다라고 쓰여 있지만 한 사람당 최고 1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봉고차에 5명이 타고 있었잖아요. 예. 5명이 타고 있었는데 5명이 다 사망을 하셨다. 그러면 이 한 분의 위로금이 아마 이제 사망하셨으니까 1억까지는 안 될 거예요. 더 많이 될 수도 있지만 예. 최고 1억 원까지 5분, 5명한테 5억까지 지급이 되는 가장 큰 조건을 가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운전자 보험에 이런 거 가입을 안 하셨다면 내 사비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 말대로 집을 팔아야 한다든가 빚을 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은 꼭 가입을 하셔라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도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공포심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운전자 보험 꼭 들고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연락 주시고요. 다음 문자도 살펴볼까요? 798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54세 남편이 예전에 60세 만기 암보험에 가입하셨다고 합니다. 새로 가입하려고 보니까 너무 비싸던데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봐 주셨어요. 자, 안미정 전문가님, 우리 남편분 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앞서 사연 주신 시청자분하고 예. 좀 비슷한 경우 같은데요. 예. 좀 예전에 미리 좀 젊을 때부터 가입을 하셨던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왜냐하면 젊으실 당시에는 그 60세
60세 하면 그 정도까지는 뭐 보장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좀 이제 많이 달라졌잖아요. 당연히 이제부터는 정말 필요한 시기니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암 진단비 자체가 사실은 50세 이상이 좀 넘어가면 굉장히 좀 비싸집니다. 예. 그래서 진단비로만 집중을 해서 만약에 이 보장을 강화시키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비용적으로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 팁을 드리자면 그 복층 설계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진단비를 80세까지는 뭐 3천만 원 아니면 90세까지는 2천만 원 그 이후에는 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 보장 기간을 조금 달리해서 복층 설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최근에는 이 일반암 진단비를 어느 정도 놓고 또 예전에도 이렇게 소개시켜드렸던 뭐 표적 항암 치료비 보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똑같은 5천만 원을 보장받더라도 몇천 원대로 예,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치료비와 진단비랑 이렇게 잘 균형을 맞추셔서 가입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 실속 있게 가입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오래전엔 좀 충분하다고 느꼈었던 이 보험의 만기가 이제 보니까 정말 짧은 그런 생각하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100세인 만큼 새로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뭐 100세 만기로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대별로 복층 설계를 준비하시는 방법도 있겠고 최근에는 암보험 이외에도 이 암 치료비 보험이라고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저에게 문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자, 839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아버지가 뇌출혈로 사망을 하셔서 뇌 관련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요. 저렴하고 보장 많은 보험 없을까요? 라고 넣어주셨습니다. 자, 신경이 전문가님, 이렇게 아버지가 뇌출혈로 좀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네,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뇌 쪽에 관련된 보험을 가입하고 싶으실 거 맞습니다. 아마 누구나 그럴 건데요. 자, 누구나 원하는 게 싸고 보장 많이 되는 거 그거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면 사실 막 수술비를 아까 테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술비를 많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수술비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냥 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주는 게 있고 뭐 5대 기관 수술비도 있고 아니면 40대 질병, 100일대 질병 이렇게 수술비들이 종류가 많은데 딱 뇌 쪽만 해주는 수술비는 당연히 보험료가 저렴하겠고 5대 기관이라면 뭐 뇌만 아니고 5가지니까 뇌혈관보다는 훨씬 비싸겠고 100일 때는 더 많은 걸 해주니까 비싸겠죠. 근데 딱 정말 뇌 쪽만 가입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뇌혈관이나 뇌졸중, 급성 뇌출혈 이렇게 해서 진단비를 복층으로 설계를 하시고 그다음에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 수술비만 가입 한도 높은 데를 찾아서 많이 가입하시면 훨씬 저렴하게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연락 주셔가지고요. 진단비와 수술비를 복층 설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술비가 정말 중요한데 혈관 질환의 수술비 한도나 범위가 회사마다 다르니까 저에게 연락 주셔가지고 이렇게 가족력 있으신 분들은 탄탄하게 보장 준비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